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렴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 수렴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만약에 이제 fx가, 만약에 얘를 뭐 m이라는 값에 수렴을 한다 치자. a로 가까이 갈 때. 자, 그 다음에, x가 뭐 a로 가까이 갈 때, gx라는 함수는 n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상황을 이렇게 한번 줘볼게. 만약에 우리가 이 두 함수를 더했는 함수에 대한 극한은 얘는 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항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공부를 할 때는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합이, 지금 이제 두 함수의 합이 각각 합으로 분리가 되더라.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어떨 때? 각각 수렴할 때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야. 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한 번만 고민해보자.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가정이 없어.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할까? 뭐 이미 정답은 얘기는 했지만 항상 성립을 안 한다라고 했어. 그럼 왜 성립을 안 할까? 간단한 예로 얘네들이 발산하는 경우를 들면 돼. 근데 더했는데 수렴하는 경우를 들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x분의 1. 근데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우극한이랑 좌극한 값이 다르다, 그지?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나 발산하나? 무슨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그치? 발산한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fx라고 한번 더 볼게. fx라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0의 우극한으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수렴하나 발산하나? 그러면 무슨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러면 얘네들 둘이 서로 더했어. 0이 되나? 0이 안 돼. 쌤이 그랬지.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상태라고. 한없이 증가하는 상태와 한없이 감소하는 상태야. 그럼 얘네들의 합은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 무슨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값이 아니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0의 우극한을 가까이 가는데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서로 더했어. 그러면 이 함수는 0함수가 되지. 상수함수지.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네. 얘네들은 같지 않을 수 있더라. 어떤 전제가 없으면? 수렴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분리가 안 되죠. 기억을 해두세요. 예시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합이 성립한다. 그러면 차도 성립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이 두 함수에 대한 곱함수. 그러면 얘네들도 서로 분리가 가능하더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수렴해야만 성립하는 녀석입니다. 수렴해야만 성립하는 녀석이에요. 알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에 대한 예시도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라고 잡고 얘를 x분의 1이라고 잡고 얘를 예를 들어서 뭐 0이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얘는 곱하면 1이 되죠. 1이란 상수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1로 수렴을 하는데 얘는 0으로 수렴하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0의 우극한이라고 하자. 0의 우극한. 그럼 이거는 양의 무한대가 되거든. 0에서 양의 무한대를 곱한다? 이거는 무조건 0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얘가 발산하는 조건을 우리가 예로 들었다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수렴하는 조건이 있다 없다가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합차를 그냥 같이 묶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나눗셈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gx분의 fx. 그럼 이것도 분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요거 분의 요거. 대신 이 나눗셈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 수렴하는 분모에 들어가는 요 녀석이 0이 아니라는 전제일 때만 요 성질이 성립을 해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렴을 한다? 그러면 합차, 곱, 나눗셈은 분리가 된다. 대신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7번이랑 예제 8번 얘네들은 쌤이 같이 묶어서 자, 한 덩어리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보세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가 2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러면 x분의 fx라는 요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함수가 어떤 상황? 2로 수렴을 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gx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한 극한을 풀고 싶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거? x분의 fx꼴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자. 자, 분모에 x 있어. 분자에 x 있어. 근데 x분의 fx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분모 분자에 둘 다 x로 나누면 되는데 x가 0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극한을 살펴보니까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는 0이라고 했어? 0이 아니라고 했어? 0이 아니라 했지? 그러니까 x를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x분의 3x제곱 마이너스 fx 분의 x분의 2x제곱 더하기 5fx. 자, 식 정리 한번 더 해볼게.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요렇게 분의 2x 더하기 5 요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극한 성질을 보면은 수렴을 할 때 합 분리 가능하다 그랬고 차도 분리 가능하다 그랬고 나눗셈도 분리 가능하다 그랬어. 자, 그럼 봐봐.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수렴하는 함수. 얘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수렴하는 함수.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2로 수렴하는 함수.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각각 전부 다 분리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은 정리가 되기를 0 빼기 2 분의 0 더하기 5 곱하기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된다. x분의 fx 자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8번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극한을 볼 때 조심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상황인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1로 가까이 갈 때인 거지. 다른 상황인 거야. 그러면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줘 보자. 어떻게? 치환을 해서.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해줘야 되냐? x-1을 t로 치환을 하자. 그럼 x가 1로 가까이 가. 그러면 이거 식 자체가 뭘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그럼 얘는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t가 2로 수렴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t를 x로 봐도 무방하니까 결국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얼마? 2로 수렴하는 함수인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해석해보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2로 수렴하는 함수. 얘도 0으로 가까이 갈 때 2로 수렴하는 함수. 얘네들은 어차피 상수 함수니까 거기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 빼기 1 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정리 끝.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얘 자체를 한 덩어리로 봐라. 얘 자체를 한 덩어리로 봐라 라는 거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함수의 극한에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류가 크게 두 분류로 분리가 됩니다. 일단 첫째는 확실하게 값이 정해진다 라고 해서 확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값이 구해지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한을 정리를 해봤는데 무한대분의 1꼴이야.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하죠. x분의 1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한다, 그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얘는 0의 우극한이야? 0의 좌극한이야? 이 값 자체가 0보다 큰 값이야? 0보다 작은 값이야? 큰 값이지? 그러니까 0의 우극한. 그럼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기는 가까이 가. 근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좌극한. 요런 거.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만약에 우리가 어떤 C가 상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C가 상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좀 확장인데, 만약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에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지. 어떻게? 0에 대한 우극한이 되든지 0에 대한 좌극한이 되든지. 왜? C가 양수면 우극한, C가 음수면 좌극한. 요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무한대분의 0꼴. 얘는 그러면은 어디로 수렴할까? 분모는 계속 커져. 분자는 0으로 수렴해. 얘는.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나 작아지나? 작아지지? 그럼 분자가 점점 작아져. 그럼 값이 작아지나 커지나? 작아지지?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하겠노? 그래, 0으로 수렴하지. 점점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항상 0에 수렴하는 것과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 그거와 반대로 0으로 수렴하는데 분자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거야. 왜? 분모는 계속 작아져. 근데 분자는 계속 커져. 머리는 엄청 커지는데 막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0으로 수렴을 하긴 하는데 그 분자에 있는 상수꼴에 따라서 우극한이 될지 좌극한이 될지 결정이 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자. 만약에 분모가 0으로 수렴해. 근데 분자가 상수야.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것도 0의 뭐 우극한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분자에 있는 저 상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지. 되겠나요? 근데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한없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확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0이랑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랑 무한대랑 곱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수면 그냥 양이 무한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음수면 음의 무한대입니다. 알겠죠? 뭔가 더 다른 값을 갖는다. 아니에요. 무한대는 상태라고 했어요. 값이 아니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량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0분의 0꼴. 분모도 0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 수투에서는 이제 다항함수 나올 거고, 이제 저기 어딥니까? 미적분에서는 이제 초월함수, 뭐 지수함수라든지 로그함수라든지 이런 애들로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아까도 얘기했죠? 0이랑 곱한다고 해서 얘는 항상 0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자, 근데 푸는 방법을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친구들을 변형을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되겠나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쌤이랑 제일 첫 번째 0분의 0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9번 한번 볼게요. 2번은 1번이랑 유사해서 1번이랑 3번만 보겠습니다. 자, 0분의 0꼴은 말 그대로 얘가 가까이 가는데 분모도 0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분모도 0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고 0분의 0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나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분모가 0으로 수렴을 하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고. 근데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인수를 갖는다. 어떤 공통인수를 갖는다라는 뜻이야. 자, x가 3으로 가까이 갔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한다? 그럼 무조건 뭐를 갖는다? x-3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야. 분자도 마찬가지. x가 3으로 가까이 갔는데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럼 x-3을 무조건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 곱셈 공식 이용해서 분자를 정리를 해보니 그럼 얘는 x-3에 x제곱 더하기 얘가 3x 더하기 9 이렇게 정리가 되네. 실제로 존재를 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약분이 가능하잖아. 0이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극한을 묻는 거는 뭐?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을 묻는 거와 같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되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9 더하기 9 더하기 9 해서 27.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극한값이 계산이 됩니다. 0분의 0꼴은 반드시 인수를 찾아라. 그리고 약분을 해라. 되겠나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근데 그 인수를 한 번에 찾기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3번처럼. 이게 무리식 같은 녀석이 나오는 거지. 자, 무리식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 유리화를 하는 과정을 하듯이 우리 유리화할 줄 알잖아요. 그죠?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한번 곱해봐. 그러면 얘가 0인자가 딱 튀어나와. 그러면 2x에 4 플러스 x 더하기 2 분의 자 제곱 빼기 제곱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돼? x만 되니까 0인자 딱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극한값 계산이 가능해지더라. 되겠나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니까 8 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에서 발산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는 뭐 x 더하기 2 뭐 이런 거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함수값도 한없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더라. 맞나요? 그 다음 x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 함수값도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2차 함수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제곱 같은 거. 그럼 얘도 x가 한없이 커질 때 y값이 한없이 증가를 할 것이다. 대신 얘는 x가 감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얘는 음의 무한대가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거듭제곱근 할 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생겨먹었죠. 3차 함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x가 한없이 x가 한없이 증가를 할 때 함수값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되겠나요? 그럼 결국에는 다항 함수는 x가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때는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위로 볼록이 됐든 아래로 볼록이 됐든 또 최고차항의 이제 개수에 따라서 방향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비교를 했을 때 x가 증가하는 폭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y 값이 증가하는 양이 일정한 녀석이 1차 함수입니다. 대신 2차 함수는 그 폭이 1차 함수보다는 점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럼 3차 함수는 폭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 폭이 점점점 더 커지겠죠? 맞나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더 크면 클수록 뭐가? 증감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항 함수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x가 한없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항 함수 분의 다항 함수 뭐 간단하게 얘를 분모에 있는 거를 fx, 분자에 있는 거를 gx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경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분모의 증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이죠. 그럼 분모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때 분자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기는 하는데 그 증감을 따라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랑 비슷한 형태가 돼요. 되겠나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어디로? 0으로 수렴을 해요. 분모의 차수가 크면. 근데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와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증감이 똑같은 함수를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수렴을 합니다. 자, 얘는 쌤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한없이 증가를 해요. 근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8분의 x제곱 더하기 4,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x가 한없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거 2차 함수니까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럼 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네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큼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분모 분자를 둘 다 x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분모는 2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8. 근데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얘가 어디로 수렴하죠? 0. 얘가 어디로 수렴하죠? 0. 그럼 결국엔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죠. 그 다음에 분자도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얘는 x 더하기 x제곱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죠. 그럼 결국에는 x가 아니라 1.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남아? 2분의 1이 남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더라. 그런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큰 상황이더라. 그럼 이제 이 머리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큰 거야. 다리보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는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지. 이거는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야. 대신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 양수면 양의 무한대, 음수면 음의 무한대. 그래서 이거는 그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발산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x의 차수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되겠나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특히 이제 수투에서는 다한 함수들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면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정리 다 됐으면 쌤이랑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분모 2차, 분자 2차. 근데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되겠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바로 체크 가능. 그 다음에 2번. 분모 2차, 분자 1차. 그럼 분모가 증가하는 게 훨씬 더 커진다.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0으로 수렴. 그 다음, 얘가 분모는 1차, 분자는 3차. 그러면 머리가 더 빨리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 이유는 얘가 양수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음수였어. 근데 분모는 얘가 양수였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는 앞으로 극한 문제를 푸는데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죠.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함으로써 t가 한없이 커집니다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은 마지막에 끝에 그 전체의 부호를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계산 실수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답에서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무조건 답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거야.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없애려면 반드시 이 치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t가 한없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어차피 마이너스 t를 제곱하나 그냥 t를 제곱하나 똑같죠? 분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2차의 제곱근이죠. 그럼 이거는 1차 함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차 함수의 제곱근 1차 함수. 그러면 요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루트 1. 만약에 얘가 2였다라고 한다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루트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1인 상황에서 분자는 얼마? 마이너스 4. 1차 1차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과정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한없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바꿔서 문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최고차항에 있는 차수만큼을 묶어서 풀어라. 그래서 원래 이제 정석적인 풀이는 x가 한없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차수만큼 묶어내면 2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4.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거 0으로 수렴을 하니까 곱하기 상수 꼴이 되죠.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풀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문제를 거의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아요. 이 녀석에 대한 풀이는 아까 쌤이 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차 함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그럼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생각 못하는 사람 여기 있나요? 없죠? 그럼 x가 한없이 증가를 해요. 그럼 y값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 그럼 양이 무한대로 발생한다고. 바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잖아요. 그럼 양이 무한대로 무조건 발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그 다음 2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는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무리식이 있는 형태고 이제 대놓고 이제 이런 꼴을 물어보는 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만드는 문제예요. 항상 무리식이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화를 시키듯이 식을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한없이 증가할 때 그럼 곱해주면은 x 더하기 1에서 x 뺏는 거니까 분자 1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그러면 여기인데 이게 상수야. 이거 쌤이 아까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확정형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더라. 얘가 좀 더 큰 무한대니까 더 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그 차이는 뭘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형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형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팁은 0꼴. 항상 0꼴이 된다라는 거는 무언가로 가까이 갈 때 그 인자를 갖는다, 그 인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 약분이 되는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는 0의 우극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0에서 지금 이제 이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0에 대한 우극한일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좌극한일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0에 대한 우극한으로 요즘에는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0에 대한 우극한으로 바꿔놓고 쌤이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친구는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가 1이 되니까 1 빼기 1. 그럼 결국에는 얘가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니까 여기 요 녀석을 건드려 보자는 거지. 요 녀석을. 자, 그러면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x분의 1 곱하기 그럼 x 더하기 1분의 그럼 1 빼기 x 더하기 1.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x가 되면서 공통인수가 생긴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분을 합시다. 가능하죠? 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뭐 극한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x가 하나씩 증가해요. 그러면 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그 다음에 얘 분모 분자 둘 다 뭐 2분의 1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분의 1. 그럼 요거 1로 수렴하네요. 그럼 얘 빼기 1이니까 얘 0으로 수렴하네요. 이 전체가 0으로 수렴하네요. 그럼 항상 뭐를? 얘를 건드리라고요. 근데 무리식이 있죠? 그러면 유리화를 진행을 시켜줘라. 근데 분모에도 무리식이 있고 분자에도 무리식이 있잖아요. 둘 다 유리화를 진행시켜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루트 x 더하기 1분의 자, 정리해볼게요.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유리화를 할 때 더하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고, 대신 분모에 이런 식으로 루트, 만약에 이제 다항식의 형태가 있으면, 다항식의 형태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얘도 진행을 시켜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항식의 형태가, 요거 하나의 식 형태가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를 정리를 해주면 루트 x 더하기 1,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분의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x 있죠? 그래서 x까지 곱해서 극한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분자 1차죠? 분자 1차죠? 자, 요거 분배해 볼게요. 그럼 루트 x제곱 빼기 1차식 되죠? 2차의 제곱근은 1차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 분배해 볼게요. 1차식이죠. 1차식 더하기 1차식은 1차식이죠. 그럼 분모 1차, 분자 1차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인자가 소거가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요렇게. 요 1은 어디서 왔다?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요거 1 최고차항의 개수 왔고요. 요렇게. 되겠습니까? 분모 분자 차수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B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나 무한대 빼기 0꼴은 둘 다 문제풀이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더라. 라는 거. 되겠습니까?